자, 제9주차 7강 일본의 이모저모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일본의 가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왜 가을부터 등장을 했느냐. 이제 오늘부터 이 계절과 더불어서 제가 이제 1년 동안 약 이제 12개월, 총 12개월, 약 1년 동안 살다 온 그 가고시마 유학 이야기를 들려드릴 건데요. 2009년 9월에 도의를 했어요. 도의를 했다는 건 이제 건널도에 그 일본의 해일자를 써서 이제 일본으로 건너갔다라는 이야기가 돼요. 2009년 9월에 도의를 해서 어떻게 보면 9월 가을부터 이제 접하게 됐겠죠. 그래서 이제 9월부터 8월까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라서 가을부터 여름까지 이 순으로 차근차근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자, 일본의 행정구역 도노후칸 이거 시험 문제로도 제가 냈었죠. 자, 그 중에서 여기 보면은 여기 하늘색 규슈 지방이 있죠. 자, 규슈라고 해서 이 9주자를 써서 장음 큐가 되겠죠. 그 9구자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제주 할 때도 이 주자를 쓰죠. 그래서 일본식 발음은 장음으로 슈가 된다. 그래서 규슈. 그래서 우리식으로 발음할 때는 그냥 규슈라고 발음을 하죠. 자, 그 중에서도 최남단에 해당하는 홋카이도하고 완전히 대비적이죠. 최남단에 해당하는 이 가고시마, 물론 오키나와, 제주도 같은 오키나와가 있긴 하지만 이 가고시마에 다녀왔어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 위도상으로 봤을 때요. 자, 한국이 여기 서쪽에 있잖아요. 이 한국의 제주도, 그리고 뭐 전라남도 땅끝, 전라남도의 뭐 해남 정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위도상으로 봤을 때는 자, 제일 위에 이제 해남 땅끝이 있고, 그 다음 가고시마가 있고, 그 다음 제주가 있고, 그 다음 오키나와가 있어요. 맨 아래 오키나와가 있어요. 자, 그래서 가고시마하고 오키나와의 이 사이쯤의 위도에 제주도가 위치를 하거든요. 그리고 가고시마 위쪽에는 이 해남 정도가 위치를 해요. 자, 그래서 그런지 이 가고시마는 이 제주도, 해남과 닮은 점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면 그 해남에 뭐 고구마가 유명하잖아요. 가고시마도 고구마가 유명해요. 자, 그래서 얘기를 또 드리면 이 가고시마가 옛 이름이, 옛 지명이 사쯔마예요. 사쯔마. 사쯔마에 이모를 붙이면은 사츠마이모가 되잖아요. 사츠마이모가 뜻이 뭐예요? 고구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츠마에서 나는 그 이모는 또 뿌리 식물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사츠마이모 하면은 사츠마에서 난 뿌리 식물, 즉 뭐겠어? 고구마가 되겠죠. 그 과자 중에 오사츠라고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게 고구마 맛 과자잖아요. 오사츠의 오는 미와의 접두사 오가 되고 그 사쭈는 이 사츠마이모에서 유래된 그 사츠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제주도하고도 굉장히 닮아 있어서 제주도 하면 감귤 뭐 이런 것도 유명하죠. 그리고 흑돼지. 그래서 그런지 가고시마의 명물하면 밑강, 코밑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귤 그리고 흑돼지, 그로부타라는 흑돼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고시마는 뭐 고구마, 흑돼지, 귤 등이 유명해서 우리나라의 전라남도 땅끝마을 해남 지역과 특히 제주도하고 상당히 많이 닮아 있다. 위도가 비슷하니까 기후가 비슷하겠죠? 자, 그래서 일본의 행정구역. 자, 큐슈 지방. 우리 중간고사 보기 전에 큐슈 지방에 어디 봤어요? 후쿠오카현 살펴봤었죠? 자, 그런데 오늘부터 4주 동안은 이 가고시마현에 대해서 그 계절에 따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살펴보기 전에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자, 일본의 가을 9월부터 11월. 자, 그런데 우리나라 가을 하면 9월부터 11월이 계절상으로 맞는데 이 가고시마는 남쪽이다 보니까 좀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9월도 아직 좀 더워요. 좀 덥고
또 일본은 또 섬나라이기 때문에 꼭 남쪽의 가고시마가 아니더라도 뭐 동경이나 오사카도 좀 더운 편이에요. 그래서 기온이 우리나라보단 조금 높아요. 그래서 일본의 가을은 보통 10월부터 12월 초까지가 되는 것 같았어요. 제 이제 경험상. 자, 어쨌든 절기상으로는 9월부터 11월. 자, 그래서 가을 하면은 자, 뭐가 유명할까? 모미지, 단풍이라는 뜻이에요. 단풍 굉장히 유명해요. 봄에는 벚꽃 보러 가고요. 가을에는 이 단풍 구경을 가요. 우리 단풍 구경, 단풍놀이라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제 모미지, 일본의 단풍 굉장히 예뻐요. 우리하고 비슷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도 가을 하면은 뭐 천고마비의 계절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뭐 하늘은 높고 하늘은 푸르고 말은 살찌는 계절. 자, 그래서 일본도 비슷해요. 그래서 가을이 일본어로 아키. 여러분들 이제 스마트폰으로 사전 검색하면 다 나오죠? 아키인데 어떤 가을이라고 하느냐? 쇼크요쿠노 아키, 스포츠노 아키. 그래서 가을하면 밤, 고구마, 버섯, 꽁치 등을 먹고 이게 제철 음식이 되겠고 또 결실의 가을이라고도 불린대요. 자, 그리고 가을에 보통 운동회를 해요. 우리도 비슷하죠?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다녀온 일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자, 가고시마고요. 2009년 9월부터 11월까지. 자, 제가 2009년 9월 말경에 이제 도의를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제일 처음으로 이제 일본에서 찍었던 이제 사진이 이건데, 이전에도 이제 가고시마 이제 일본에 다녀왔던 적이 있었어요. 일주일 정도로 이제 어학연수, 7일인가 10일 정도로 다녀온 적이 있어서 그때 가보니까 이 가고시마라는 곳, 그리고 가고시마 대학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어떤 점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굉장히 활발하고 이 외국인 유학생한테 주는 혜택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되게 금방 좀 매료가 됐었고 또 그리고 가고시마 사람들이 한국인들한테 우호적인 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규슈 지방 사람들이 우호적이라고 했었잖아요. 과거부터 이제 지리적으로도 가깝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제 가고시마에 갔더니 어떤 이제 사람들은 동경에 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상경하려면 멀잖아. 가고시마에서 도쿄까지. 상경하는 것보다 한국 여행 가는 게 자기네들은 더 가깝고 즐겁다. 뭐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 거 하니 이제 지방 사람들이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약간 우리 뭐 깍쟁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동경 사람들, 뭐 그러니까 오사카 사람들은 너무 이제 텐션이 높아서 조금 좀 시끄럽고 소위 말하자면 시끄럽고 도쿄 사람들은 좀 깍쟁이다. 그래서 한국 가는 게 더 즐겁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담으로 나눈 이야기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어쨌든 저도 이제 매력을 느껴서 이제 유학을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때만 해도 이제 스마트폰이 아니잖아. 2009년이니까. 그래서 이런 일본식 폴더폰을 가지고 갔었죠. 근데 요즘 폴더폰이 다시 유행하는 것 같더라고. 그 플립인가? 제트 플립인가? 뭐 들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이걸 가져갔고 여기 소프트방크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제1한국인 3세가 경영자예요. 검색해보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유학생들은 많이들 이거를 사용을 하고요. 더 큰 이동통신사 하면은 AU라고 해서 AU를 보통의 일본 대학생들이 많이 사용하고 소프트방크도 많이 사용을 해요.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크레용 신짱이라고 하죠. 뭐 이것도 뭐 핸드폰 줄도 달고 다니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되게 추억이 있는 사진인데 여러분들이 2009년도에 이제 뭐 초딩이었나? 아무튼 그때 이런 거 같이 쓴 세대인가요? 자꾸 사담이 길어지는데
그래서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물론 이 폴더폰에도 카메라 기능이 있었지만 그때만 해도 뭐 스마트폰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디지털 카메라. 제가 2007년에 이제 대학생이 되고 2007년 하반기 겨울에 처음으로 인생 첫 알바를 해봤었는데 그 알바를 한 기념으로 디카를 장만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2년 뒤에 이제 햇수로 2년 뒤에 가지고 가서 이제 잘 쓰고 왔죠. 자, 그리고 이런 편의점에 가서 편의점도 아니고 그냥 일반 슈퍼 마트에 가서 이런 덴뿌라라고 하죠. 튀김이 올라간 이런 덮밥 사가지고 와서 첫 끼니를 대충 때웠던 기억이 나고, 자, 일본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시청에 가야 돼요. 시청을 지약쇼라고 하거든요. 지야쿠쇼라고 해요. 지약쇼라고 하는데 일본인 튜터가 있어요. 이제 외국인 튜터. 그래서 이 튜터랑 동행해서 시약쇼에 가서 이것저것 뭐 외국인 등록증 뭐 이런 것들 만들고 통장 개설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가고시마 시내에 가서 식사를 했는데 가고시마 시내 하면은 텐몬칸이라고 이 아케이드형 상가, 여기 텐몬칸 천문관인데 여기가 가고시마 시내의 이제 중심지가 돼요. 그리고 일본은 가고시마뿐만 아니고 대부분 이런 아케이드형 상가를 취해요. 그래서 그것도 알아두시면 괜찮겠죠? 아마 갔다 온 친구들은 아마 알 거예요. 이런 아케이드형 상가. 그래서 뭐 비 맞을 염려가 없죠. 자, 그리고 일본 하면은 지난 시간에 그 후쿠오카, 그러니까 규슈 지방은 그 돈코츠 라멘이 되게 맛있다고 했잖아. 물론 지방마다 라멘은 다 특색이 있지만. 자, 그래서 제가 이때 처음 먹었던 라멘이 잠깐만요. 멈췄지? 이거였어. 미소라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어학연수 일주일 갔을 때 그때 시오라멘만 먹고 와가지고 좀 아쉬웠던 기억이 있고 그 간장 베이스의 쇼유 라멘은 저하고 좀 안 맞더라고. 그때 당시에. 그래서 미소라멘 된장 베이스의 것도 먹어봐야 되겠다 해서 도전을 했었는데 뭐 괜찮았던 기억이 나고요. 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일본의 뭐 김밥 천국 정도가 되겠죠. 물론 지금도 많이 이제 있고 어디를 가든 있어요.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덮밥집인데 이제 스키야에 가서 이런 식으로 뭐 불고기, 뭐 소고기 덮밥, 뭐 돈가스 덮밥도 있고요. 그리고 닭고기 그런 덮밥도 있어서 이런 식으로 자주 먹었던 것 같아요. 저렴한 가격에 상당히 뭐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자, 그리고 가고시마 하면은 시로쿠마라는 팥빙수 가게가 이제 굉장히 유명해요. 이제 왜 유명하느냐? 이것도 지금은 이제 프랜차이즈화 됐는데 그때만 해도 이 가고시마가 이제 본점이었어. 이런 시로쿠마. 시로쿠마가 흰 곰이라는 뜻이잖아요. 시로쿠마. 그래서 흰 곰이라는 뜻인데 그게 이제 상호명이 되고 가고시마가 본점인데 나의 이제 생각은 지금은 이제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제 맛도 많이 바뀌었겠지만 일본이 오카시 천국, 뭐 데자또, 그러니까 디저트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이 팥빙수 하나만큼은 좀 맛이 좀 없는 편? 너무 달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뭐 과일 빙수가 이제 맛있지 너무 달고 과일 빙수나 팥빙수가 맛있지?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달아가지고 좀 입맛에 안 맞았던 그런 기억이 나요. 자, 그리고 9월 달에는 뭐 사진이 별로 없는데 뭐 빨리 보고 넘어가면은 아까 그 시약쇼에서 신청한 외국인 등록증 이거 발급 받으면 제가 클릭은 안 할게요. 그 발급 받고 난 후에 이제 통장 개설이 이제 가능해져요. 자, 그러면 이제 10월이에요. 이제 10월부터 일본은 학기가 시작이 돼요. 우리는 보통 3월, 9월부터인데 일본은 4월, 10월부터 시작이 돼요. 자,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제 10월부터 등교를 시작을 하게 돼요. 여기는 그 가고시마 대학의 이제 뭐 학생회관이에요. 매점도 있고 뭐 문구점도 있고 이렇게 보면 자판기가 진짜 많죠. 그러니까 음료만 파는 게 아니라 뭐 아이스크림도 팔고
그리고 어떤 자판기에는 뭐 꽃다발도 팔고, 뭐 갑자기 이제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자판기들이 이제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이제 기억에 남는 것이, 일본에 갔더니 당시에 이제 가니까 그 돼지바가 우리나라 걸로 생각을 했는데, 비슷한 게 이제 있었어. 그래서 이게 되게 맛이 있었던 게, 이 초코 겉에 붙어있는 초코 가루가 하나도 떨어지지를 않는 거야. 이렇게 떨어져서 막 가루가 돼가지고 막 옷에 흘리지도 않고 되게 이제 부드럽고 아무튼 엄청 맛있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아마 현재도 팔고 있을 테니까 여행을 가시게 되면 한번 드셔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학생 식당 나왔잖아요. 이게 지금 학식이에요. 가쿠쇼크라고 하는데 학생 식당 가면은 자 보통 이렇게 돈가스, 그다음에 뭐 그런 돼지고기 볶은 거 아니면 뭐 그 카라아게, 닭튀김, 그리고 오징어 카라아게, 이카 카라아게, 오징어 튀김, 뭐 이런 식으로 메뉴 선택을 할 수가 있어. 대부분 비슷해. 이렇게 큰 접시에 오사라에 이렇게 튀김 요리 있고 그 소스 있고 이런 양배추 이제 썰어주거든요. 그럼 이 소스는 각자 뿌리는 거예요. 뭐 마요네즈랑 케찹 이렇게 버무려진 드레싱이 있고 그다음에 간장 베이스 드레싱도 있고 드레싱 종류는 되게 다양해요. 일본에. 그래서 선택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좀 특이했던 것이 이 밥 공기 크기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크기는 뭐 최소, 소, 중, 대, 그 다음에 최대 뭐 이런 크기로 해가지고 되게 이제 큰 공기까지 해서 요게 아마 소짜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이게 얕아요. 이게 깊이가 얕기 때문에 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움푹 들어간 게 아니라서. 그래서 이게 아마 소짜리였던 것 같고 더 작은 거는 한 두세 숟갈 먹을 수 있나? 아무튼 그렇게 돼요. 그래서 뭐 일본인들이 뭐 소식한다 이런 것은 절대 아니고 외식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 외식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좀 저렴한 값에 양을 적게 해서 이제 팔게 되는 것이지 이제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일본인 친구한테 물어보니 뭐 소식하고 그런 거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소 아니면 중을 먹었는데 이 튀김이 워낙 많아서 그냥 소 먹으면 적당했던 것 같아요. 이제 크기에 따라 가격이 다르고요. 그 또 한 가지. 저는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유학생 기숙사에서 히토리暮라시 자취를 이제 해서 이렇게 사 먹게 됐지만 보통의 일본인 친구들 집에서 다니는 그러니까 얘네들도 다른 도시에서 온 애들은 자취를 하지만 그 가고시마에서 다니는 자취 안 하는 애들은요 도시락을 싸오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것도 되게 생소했어. 막 우리나라 대학생들이랑 좀 다르다라고 느꼈던 게 정말 사치를 안 하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교통비도 비싸니까 자전거 타고 그 자전거 앞 바구니에 책가방도 이렇게 면으로 된 가방을 다 많이 가지고 다녔어요, 당시에. 그 면 가방이랑 그리고 도시락도 이렇게 면보에 싸가지고 그렇게 싸오더라고. 그래서 그게 되게 검소하게 보이고 외국인인 나의 눈에 되게 좋게 보였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제가 이제 학교에서 기숙사로 돌아가는 거리의 이제 풍경이었는데, 왜 이제 보여드리냐면, 일본 이제 보통의 이제 흔한 주택이에요. 흔한 주택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자기 앞마당을 꾸미는 엄청 넓은 정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앞마당의 정원을 꾸미는 이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어머니도 상당히 이런 화초 가꾸는 거, 앞마당 꾸미는 거를 좋아하시는데, 일본인들이 이렇게 꾸미는 거를 보고 아, 참 좋은 문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귀국하고 이제 한참 뒤에 2017년 정도에 거리의 미학이라는 책을 번역을 한 적이 있어요. 일본 서적을 유명 건축가가 이제 세계 기행을 하면서 기행문식으로 이제 쉽게 적어나간 어떤 그런 건축에 대한 교양 서적인데 그거 이제 번역하고 느낀 것이 거기에서도 그 강조를 해요. 거리의 미학이 뭐 거창한 것이 아니고 본인의 방, 그리고 본인의 집, 그리고 본인의 집 마당부터 가꿔 나가는 것이 이제 하나의 이제 거리의 미학을 위한 발걸음이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참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막 이렇게 거리에 갔을 때
전선이라든지 뭐 쓰레기라든지 이런 게 보이면 외국인의 눈이든 내국인의 눈이든 보기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원을 가꾸는 문화 참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유학 생활을 하시게 되면 뭐 지금부터도 마찬가지고 자취를 하시든 그렇지 않으시든 자기 방에 이제 작은 화분부터 가꾸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학생 신분으로 일본에 이제 유학을 간 것이기 때문에 술자리도 빠질 수가 없겠죠. 이자카야에 갔더니 노미호다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자, 노미 마시다, 마심이라는 뜻이고, 호다이 하면 마음대로 자유롭게, 그러니까 노미호다이 하면은 무한 리필 정도의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3,000엔, 5,000엔, 만엔 이것을 내면은 각각 뭐 1시간 노미호다이, 뭐 그 다음에 뭐 3시간 노미호다이, 뭐 이런 식으로 나갔던 것 같아. 그 시간에 따라 액수는 이제 올라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0엔짜리 1시간 노미호다이를 했어.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 가게마다 다르겠죠? 그러면은 마시는 거는 무제한이에요. 술이든 음료든 계속 이런 유리잔에 담긴 500cc 정도의 유리잔에 담긴 마시는 거는 계속 리필이 돼. 1시간 동안, 1시간 반 동안 계속 리필이 되고, 그럼 안주는 어떡하느냐? 안주는 그 1인당 5,000엔을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3, 4인이 모이면은 꽤 큰 금액이 되겠죠? 그러면 그거에 맞게 1인당 5,000엔, 뭐 만엔 이거 낸 거에 맞게 이제 코스처럼 이렇게 안주가 제공이 돼요. 그래서 자, 가고시마 하면은 아까 고구마, 뭐 밑강, 흑돼지 얘기도 했지만 진짜 특이했던 거. 이 닭회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사시미, 도리사시라고 해요. 닭회. 근데 나중에 이제 귀국하고 알고 보니까 아까 그 위도가 이제 비슷해서 고구마 특산물이 같다고 했던 그 전라남도 해남에서도 닭회를 먹는 풍습이 있었어.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뭐 이런 걸로 그런 식문화 이런 것도 누군가 연구를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당시에 이제 한국에서는 닭회를 먹는다는 거를 모르고 이제 간 상태였는데, 이게 그냥 노미오다이로 코스로 나오다 보니까 그냥 처음에 막 먹은 거야. 이제 뭔지도 모르고 먹었어. 그랬더니 앞에 앉아있던 이제 일본 친구들이 막 웃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런가 하니 맛있냐는 거야, 나한테. 난 너무 맛있었거든, 고소하고. 근데 이게 생닭이라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너무 깜짝 놀랐어. 근데 너무 깜짝 놀라고 조금 비위도 상했는데, 그거를 잊혀지게 할 만큼 이 맛이 너무 맛있어서 되게 이제 잘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부터 약간 도리사시에 약간 어떤 되게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참기름 베이스, 참기름 소스 같은 거 이렇게 생닭을 버무려 주는데 정말 맛있어서 이거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닭회, 토리사시를 검색하면 고급 막 레스토랑이나 식당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런 데는 비싸요, 여러분. 그래, 그런 데는 우리나라 막 고급 한정식 집에서 육회 나오듯이 비싸. 근데 그런 거 말고 난 유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좋아했던 건 아니고, 이런 흔히 먹을 수 있는 이자카야, 이제 술집에서 먹을 수 있는 안주죠. 이런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이게 뭐 엄청 부담이 되는 가격은 아니니까 가서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일본 하면 이런 카라아게, 닭튀김 빠질 수가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음료도 이제 맥주나 뭐 소주 이런 거보다는 과일맛 나는 이런 술을 되게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맛있고, 아무튼 그리고 안주도 종류가 보면 꽤 많아서 상당히 배부르고, 아무튼 실컷, 그러니까 뭐 모자름 없이 먹었던 기억이 나요. 자, 그리고 미나상 이 다이에 기억나세요? 그 일본의 이모저모에서 잠깐 등장을 했었는데 우리나라의 대형마트라고 했었죠. 그래서 나이에라고 해가지고 일본의 대형마트는 어딜 가나 있죠. 이제 가고시마에도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장을 제가 보면 밤이잖아. 왜 밤에 갔냐면 점포가 12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12시 가까이에 가면 한 11시, 11시 반쯤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날 그날의 그런 신선 식품이나 반찬 코너 다 없애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싸게 팔아. 그래서 그때 이제 가가지고 장을 보고 야식거리도 챙겨오고, 보통 이제 아침을 안 먹는 편이기도 해가지고 야식거리 챙겨오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굉장히 저렴하게. 그리고 이제 갈 때는 자전거로 이제 이동을 해서
그 유학생 회관에서 한 5분 정도 거리였나, 자전거로? 그래서 이제 다녀왔죠.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요즘 하면 스타벅스가 워낙 대세지만 몇 년 전부터는 근데 이제 그 2009년만 해도 이제 스타벅스가 이제 막 부상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학교 바로 앞에 후문인가? 후문 앞에 요런 카페가 있었어. 예쁜 카페가 라떼를 이렇게 해주는. 그래서 여기를 자주 갔던 기억이 나고 되게 이제 인테리어가 되게 예뻤던 그런 기억이 나요. 자, 그리고 아까 그 도리사시 다케를 시작으로 그때부터 나의 이제 그 노미호 나이를 위해서 이자카야를 진짜 많이 이제 갔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그래서 역시나 이 집에서는 이게 토리사시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집집마다 또 이렇게 해주는 게 또 달랐던 그런 기억도 나요. 이자카야를 진짜 많이 갔고 그리고 일본의 이제 보통의 이런 밥집이에요. 메뉴가 진짜 너무너무 많죠. 사실 지금도 이거를 다 보고 고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때 당시에 그냥 눈에 들어오는 거 하나 그냥 골라서 시켰던 것 같아요. 메뉴가 이렇게 많아. 그것도 태가키 손글씨로 메뉴를 써가지고. 근데 정말 정말 양이 많고 맛은 엄청났다는 거. 그리고 일본 요리가 진짜 기름지죠. 보통 보면 튀김이 많아. 그거를 오차하고 이 미소시루하고 쯔케모노가 잡아주는 건데 정말 튀김이 많아가지고 정말 살찌기 딱 좋아요. 그리고 그냥 이거는 확실하게 검증된 건 아닌데 일본이 여자들이 많이 살찌는 그런 나라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그랬는지 유학을 가서 한 10kg인가 쪘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찐 거지. 요런 가게였고요. 이제 기숙사하고 학교 이제 인근에 있는 가게였고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많아요. 자, 그리고 자, 이거는 보통의 뭐 일본의 회전 초밥집. 엄청 고급 회전 초밥집은 아니고 그냥 흔한 보통 회전 초밥집이었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가스토라는 그 우리로 치면은 뭐 패밀리 레스토랑. 근데 여기도 로미호다이가 있어. 그리고 24시간이에요, 여기는. 로미호다이 300엔만 내잖아? 그러면은 24시간 있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마시는 것만 마시는 거고 이런 뭐 먹을 거는 또 따로 돈을 내야 되지만 어쨌든 300엔이라는 금액에 24시간 동안 음료를 마실 수 있다는 것은 학생들한테는 엄청 좋죠.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많이 모여가지고 막 친구들끼리 그룹 회의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자, 그리고 일본은 갔더니 소바데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하루만 이 100엔, 100엔에 이제 판다 그랬어. 근데 이게 뭐 항상 어느 지역에 있는 건 아니고 이 점포만의 뭐 일이었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하면은. 그래서 뭐 고객 감사. 그래가지고 100엔에 이 소바, 자루소바를 무제한으로 이 자루를 들고 다니면서 점원들이 계속 채워줘요. 그래서 한 서너 접시 먹었던 것 같아요. 이게 후루룩 후루룩 들어가니까. 그리고 역시 빠지지 않는 이 쯔케모노, 절임 음식, 무절임과 오차. 자, 그리고 일본식 이제 백화점, 쇼핑센터인데요. 백화점이라기보단 쇼핑센터에 이제 가까운 프레스포라는 데가 있었어. 그래서 여기에 가서도 뭐 회전 초밥도 먹고 이런 쇼핑센터죠. 이런 것도 구경을 하고 음. 그리고 이게 내가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에서 불량식품 약간 이미지로 되게 작게 이렇게 껌처럼 들어있는 걸 팔았는데 이거 갔더니 엄청 이게 되게 컸거든요. 되게 큰 크기에 사람 머리보다 더 큰 크기의 대형 상자가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었어.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백화점이에요. 이온이라고 해서 아까 프레스포도 그렇고 이온도 그렇고 다 이제 지역마다 있어요. 그래서 프레스포는 뭐 쇼핑센터, 유니클로도 입점해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온에도 뭐 유니클로는 있지만 이온은 백화점. 약간 느낌이 좀 다르다는 거. 자, 그리고 당시에 그 쇼핑센터나 뭐 이제 백화점에 여기 쇼핑센터인데 가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한국 라면을 팔고 있는 거야. 노구리라고 적혀있죠. 노구리 뭐 신라면 있는데 신라면 되게 비싼 거야. 이거 지금 99엔이야 한 봉지에. 그러면은 지금 물가가 아니고 그때 이제 2009년 물가니까 한국에서 먹는 것보다 아무튼 엄청 비쌌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한 번도 사 먹어본 적은 없어.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기억이 남는 것이 10월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10월 31일 할로윈 데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한국도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이 할로윈 데이, 뭐 특히 이태원에서 많이들 즐기고 하지만 2009년만 해도 할로윈 데이가 그렇게 막 그러지 않았어. 그래서 유학을 갔더니 얘네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이거 막 챙기고 있는 거 오래전부터. 그래서 되게 외국 문화 역시 수용이 빠르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막 할로윈 막 장식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막 이게 되게 혁신적이었죠. 이런 게 막 이제 활발해지기 시작했지. 애플사의 이제 제품들이. 자, 그리고 여기 한국쿠후라고 해서 약간 이제 맵다는 거지. 그래서 그 한국풍이라고 이렇게 치킨 버거를 이제 팔더라고. 그래서 궁금하잖아. 그래서 이제 먹어봤어. 먹어봤더니 생각보다 그렇게 한국적인 맛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일본 보통의 이제 햄버거 가게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일본도 피자헛이 있었고, 자, 그리고 여기는 어디냐면 이제 볼링장도 있고 뭐 이런 여러 취미 오락을 할 수 있는 곳인데 일본 애들은 보통 볼링장을 당시에 많이 가더라고 대학생들이. 그래서 볼링장도 이제 종종 갔던. 근데 내가 볼링을 잘 못 쳐서 그리고 이렇게 막 몸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많이는 안 갔는데 이제 보통의 친구들은 상당히 많이 이제 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자, 그리고 일본식 만두, 교자라고 하죠. 일본식 만두는 이 삼면 중에 뭐 이렇게 보통 삼면이 되겠죠? 뭐 두 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 아랫부분을 약간 탄 듯이 굽고 그다음 물을 부어서 여기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수분으로 익히는 그런 조리법을 쓰죠. 그 여기는 일본의 중화요리 가게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굴소스 그 베이스에 그런 약간 걸쭉한 끈적한 느낌의 그런 뭐 유산슬밥이나 뭐 특밥이나 이런 덮밥들이 있잖아요. 근데 일본도 비슷했어. 근데 느낌은 좀 달달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계란을 꼭 이렇게 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뭐 그런 유산슬 이런 비슷한 요리인데 다른 점은 조금 더 단맛이 강하고 양배추를 좀 많이 쓰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자, 이것도 우리는 뭐 이제 고추 잡채 이런 거 먹잖아. 꽃빵에다가 얹어서 그런 비슷한 볶음 요리였는데 같은 중화 요리 풍이라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으면서도 아, 한국식 중화풍과 일본식 중화풍이 약간 이렇게 다르구나. 그래서 일본에 이제 가시면 중화 요리집도 한번 방문을 해보세요. 이게 중국 음식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중화풍의 요리이기 때문에 또 일본만의 스타일로 이제 만든 거라서 또 느낌이 다를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그 다이에 가면은 마트에 가면은 되게 이제 싸게 판다고 했잖아. 이게 98엔이었던 게 12시 이제 임박해서 가면은 엄청 다 타임 세일하죠. 더 싸지죠. 이런 것들이 되게 싸져요. 그래서 이제 콤비니에 가는 것도 좋지만 대형마트나 이런 슈퍼를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훨씬 싸고 더 먹거리가 이제 풍성하게 많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일본인들이 할로윈 챙기는 문화가 있어서 이렇게 뭐 클럽에서 뭐 이렇게 놀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처음 경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뭐랄까 그때만 해도 되게 이제 생소한 느낌이 있었죠. 그래서 뭐 분장까지는 못하고 갔지만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이제 헬로윈 데이라고 아마 기숙사로 이제 가지고 왔었나? 기숙사에서도 일본인, 그러니까 외국인 기숙사지만 일본인 튜터, 도우미들이 같이 살아요. 그래서 헬로윈 데이라고 이렇게 예쁘게 포장을 해서 직접 만든 이런 손으로 만든 피자도 갖다 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자, 이제 11월로 넘어와서 자, 11월 하면 가고시마의 11월 하면 오하라 마쓰리, 오하라 축제가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래서 막 방송국에서도 이제 막 취재도 나오고 여러 지역에서 이제 관광객도 몰려오고 그리고 일본 하면 이제 11월에 학술제라고 해서 학교 축제도 있어요. 그래서 오하라 마쓰리하고 가고시마 학교 대학의 이제 축제 이것만 살펴보고 빨리 살펴보고 마칠게요. 그래서 이런 마쓰리, 행렬 이런 식으로 옷을 맞춰 입고 이렇게 오도리, 춤을 추면서 막 어렵진 않아요. 율동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이렇게 따라할 수 있고 여기 거리에 서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막 따라하는 경우도 있어요. 막 이제 신이 막 나면은 흥이 나면 그리고 이런 길가에는 이 야타이 이런 상점들이 먹을 거 간식들을 팔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소속 요 팻말을 들고 이제 가죠. 가고시마 이제 치과 대학 이제 학생들이 이제 나와서 춤을 추고 그래서 이거가 지역 주민들이, 그러니까 현민들, 가고시마 현민, 가고시마 시민. 그러니까 크게는 현민. 그리고 그러니까 가고시마 현민이 되겠죠. 가고시마 축제니까. 이 현민들이 다 이제 참여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보통 6개월 이상은 준비를 해요. 6개월에서 1, 2년 준비를 해서 여기 참여를 한다고 해요. 옷도 의상도 막 갖춰 입고, 그러니까 그런 주민들끼리의 협동심도 기르고 굉장히 이거를 긍지를 느끼더라고. 그래서 그런 걸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그때 그 우리 기모노 전통 의상 살펴볼 때 일본의 그 탑이 있었잖아요. 일본의 버선, 우리나라식 버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버선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겼죠. 가운데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갯다나 조리를 신을 수 있는 거. 이건 조리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다양한 행렬들이 존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막 신나게 춤추는 이런 축제에 참가한 사람과 그리고 구경하는 사람들도 막 다 같이 그냥 어우러져서 춤을 추고 자 그러면은 이제 학술제 얘기로 넘어가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그러니까 우라센케 사도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다도예요. 다도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풍류가 있는데 유파들이 있는데 우라센케가 있고 오모테센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라센케 다도부에 들어갔었어요. 우라센케 다도부의 특징은 약간 이렇게 소박하고 차분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정적이고. 그래서 일본의 전통 문화 가운데 뭘 배워볼까 하다가 우라센케 다도부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활동을 이제 활발히 하고 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공부보다도 우라센케 다도부에 가서 이 다도 배우고 일본의 전통 문화 배우고 일본인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공부가 됐었으니까 그걸 주로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앉아갖고 공부하고 이거는 조금 소홀히 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 그래서 우리 부는 애플파이 여기 세키쇼카이가 그 우리 다도부의 이름이었고요. 애플파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이제 가타카나 배웠으니까 애플파이 애플파이를 우리는 팔았어요.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팔았고 뭐 학교 축제는 뭐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이제 뭐 학과마다 뭐 동아리마다 나와서 이렇게 팔고 또 이렇게 뭐 밴드 동아리는 뭐 장기 자랑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고 그리고 뭐 또 실험하는 동아리는 이런 식으로 가고시마 쇼츠가 유명하니까 종류가 이렇게나 많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진열도 해놓고 그래서 그냥 학교 축제 말 그대로 학교 축제였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다도부이다 보니까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요 기모노를 착용한 분들은 그 선생님과 그리고 좀 고학번의 선배들이었어요. 그래서 오테마에라는 이런 손님이 오면 접객하는 거죠. 차를 타주고
그리고 이제 가을이니까 계절감에 맞게 이 화과자, 모미지 단풍이 그려져 있죠. 이렇게 해서 손님이 오면은 이렇게 내주고 차와 함께 요거 작은 칼로 이렇게 베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의 계절감을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축제 막바지에는 다도부 센세가 저희 학생들한테 이렇게 오테마에라고 해서 다도를 직접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차를 타주셨던 기억이 나요. 더 많은 사진을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해서 뭐 일본의 가을 그리고 가고시마의 가을 9월부터 11월까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이상으로 마칠게요. 자, 그러면은 과제물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고 자, 그럼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나상 오츠카레 사마でした.